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22대 총선을 통해 6선 고지에 오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연결해서 전국 현안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예, 바로 여쭙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열리는데요. 주제 제한 없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어떤 그동안의 불통 이미지를 좀 벗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하고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도 그동안의 총선 참패의 원인 중에 하나로 꼽혔던 불통에 대한 이미지를 벗고 또 국민들과의 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예. 기자회견을 여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기자회견은 그렇고요. 어제 하나 보도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조금 전까지도 저희가 그 부분 대화를 나눴는데 영수회담 이면에서 물밑 작업을 했다는 두 분의 인터뷰가 공개가 되면서 이게 좀 논란이었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전달한 건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이라는 분인데요. 이게 또 한 언론 인터뷰로 전해지기로는 윤 대통령이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오히려 불쾌감을 나타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물밑 작업을 했다는 비선 논란이 불거진 걸까요? 글쎄요, 저는 메신저는 그 메신저 역할만 하면 되는데, 네. 그게 그 언론에까지 상당히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 공개가 되고 나왔다는 것 자체는 그 메신저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또 오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불쾌감을 나타낸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건 일단 좀 일단락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당내에서 당원들은 대통령이 뭔가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될 만한 인사를 배제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쓴 걸로 전해지니까 뭐 탈당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실 게임은 이제 당사자들이 알겠지만 그게 사실은 전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 비상식적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뭐 국무총리는 뭐 국회를 통과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 부분은 야당의 협조나 뭐 야당의 양해를 뭐 구할 수는 있겠지만 네. 비서실장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부분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특검법을 가지고 한창 여야가 실랑이를 벌이는 상황인데 일단 최상병 특검법도 그렇고요. 오늘도 보니까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하영 그 술 파티 네. 관련 의혹 관련 그 특검법도 하겠다 하더라고요. 예. 오늘 보도 보셨겠지만. 네네. 다른 것까지도 다 특검하자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이것도 특검하면 되겠네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이 메신저들의 그 비서실장까지 비선 논란. 네. 논란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예. 뭐 이것도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야당이 보면은 그동안에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그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예. 근데 합의 정신을 전혀 무시하고 일방 독주, 일방 통행하는 것은 이거는 입법 독주를 넘어서 입법 독재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예.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당론에 대해서 배치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식으로 강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셨죠. 예. 그래서 이래 가면은 의회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좀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이것도 특검하자 저것도 특검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당장 표결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여쭤보겠는데요. 최상병 특검법이 아무래도 28일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표결이 28일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저희 출연하셨던 이상민 의원은 이탈표가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왜냐하면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특별법이 협치를 통해서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하자는 데에서는 찬성을 하지만 네. 이게 무조건 야당이 일방 통행하듯이 하는 특검은 저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도 야당이 소수일 때 만약에 다수당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소수당의 입장도 어느 정도 반영시켜가지고 이 합의 처리하는 것이 저는 그게 의회 민주주의고 또 그건 협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것을 이번에 지금 강행 처리한 것은 그 여당의 그 소수당인 여당의 전혀 이 협의 없이 이루어진 강행 처리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저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예. 어떤 일에서도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통해서 네. 법안을 통과시키는 그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의원님께서는 최상병 사건 이제 특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더라도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절대 난 찬성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이신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양수 원내 수석 부대표도 아마 조건부 수용의 그런 입장을 보여주는 거 맞습니까? 네네, 그 설명을 하셨었어요. 저희 여기 정치시그널에서 공수처 수사 3개월 지켜본 후에 특검하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조건부 수용 얘기하셨거든요. 그 주장은 저는 합리적인 주장이라 보는 게요. 네.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수처를 누가 만들자고 해서 만들었습니까? 어느 당에서 만들자고 했죠?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를 시켰죠. 다른 야당.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그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했지 않습니까? 네. 아주 크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강행 처리한 네.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공수처를 굳이 만들겠다 해가지고 만든 그 부처입니다. 그러면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상식이지요, 그것도. 네. 자기들이 만든 그 조직을 가지고 부정한다. 자기 부정이죠, 그래 되면은. 네. 그럼 대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되죠. 공수처를 우리들이 만들었는데 제대로 수사를 안 하는 우리들이 그런 우려까지 다 한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예. 그렇다면 공수처를 왜 만들었냐에 대해서부터 민주당에서 해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네. 그 다음에 이후에 특검을 할지 말지를 고민해도 늦지 않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그 김민전 국민의힘 당선인이 네.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를 민주당이 계속하니까 그럴 거면 김종숙 여사의 김혜경 씨까지 넣어서 삼김 특검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은 이 삼김 특검 제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김혜경 여사는 사실은 영부인이 아니잖아요. 예, 김혜경 씨, 네, 이재명 대표 부인이요. 김혜경 여사님 아닌가요? 예, 부인. 보통은 맞죠? 이제 씨라고 저희가 표현은 하는데 어쨌든 삼김에 포함은 됩니다. 존칭을 쓰는 어쨌든 예. 존중하는 의미에서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까지는 저는 좀 특검하자는 것은 다소 무리한 요구일 수 있고요. 예. 저는 영부인을 지냈던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은 상당히 저는 일리 있는.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통일선상에서 본다면은 네. 김정숙 여사의 여러 가지 각종 의혹에 대해서 예. 특히 타지마을인가 인도에 국적지 타고 갔다 온 적이 있잖아요. 갔었죠. 그게 매덕을 쓰지 않습니까? 매덕을 타고 갔었죠. 네. 매덕을 소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고를 어찌 보면은 쓴 부분에 대해서 왜 갔는지에 대해서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옷 같은 거 많이 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옷과 장신구입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거든요, 국민들께서는.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김 당선인의 어떤 주장은 상당히 좀 일리 있는 주장일 수 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한번 듣고 싶네요. 예. 아직 아무 입장을 내고 있지 않아서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에서 하는 주장들이 예. 너무 정치 공세로 오해받을 소지가 많다 하는 거지요. 예. 예. 의원님, 그리고 지금 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일단 원내대표 경선은 내일 치르게 되고, 그리고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되면서 전당대회 시점으로 한 8월 정도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당대회 가장 큰 변수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꼽히는 상황인데요. 복귀를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 최근에 좀 한 전 위원장이 행보를 하는 게 공개가 되다 보니까 그 많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좀 나올 걸로 보세요? 저는 어차피 당대표는 당원들의 뜻, 그리고 지지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누구든지 나와서 저는 우리 그런 지지자 또는 당원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할지 안 할지는 네. 저는 순전히 본인의 몫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황우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언론들 인터뷰하면서 이제 한 전 위원장 출마설 물어보니까 대권 주자가 만약에 대표가 되면은 신랄한 비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는 좀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게 좀 어찌 보면은 대권 주자가 너무 미리 나오는 건 안 좋다라는 말로도 좀 해석이 되는데 이 말에는 좀 동의를 하세요? 그에 따지면은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재출마를 지금 또 할지 안 할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연임 의견을 구하고 있죠. 그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대권 주자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선긋기를 한다든지 예. 뭔가 그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은요, 비대위원장이 물론 그런 말을 안 하셨겠지만, 네. 저는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대선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네. 지금 그걸 대선을 운운하는 것은 조금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 거라 저는 봅니다. 네, 그런 속내는 아닐 것이다. 네네네. 네. 의원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장 경선을 민주당이 한다고 한창 치열한 경쟁 중인데요. 나경원 전 의원, 나경원 당선인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을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보니 가져가는 거지만 의장을 다수당이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국정 운영의 어떤 이제 안정을 위해서는 여당이 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조 의원께서는 이 의견에 좀 동의를 하시는지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한데요. 이게 국회의장이 사실은 국회법 제20조에 보면은 당적 보유 금지 규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걸 네. 2002년도에 만들었거든요. 예. 그 이유는 국회의장은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삼권 분립 정신과 또 어떤 일반적인 의회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좀 협치를 하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어느 당에서 국회의장을 하든 간에 그 정신을 잘 살릴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는 것이 그게 저는 합당하다 이리 봅니다. 그래서 국회의 권위를 네. 살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어야 되지.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은 기계적 중립을 지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아주 편파적으로 지금 의장직을 수행하겠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사람들은 국회의장 자격이 없다 이리 봅니다. 그래서 헌법 정신과 국회법의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인물이 저는 국회의장이 돼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